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지난번 애플뮤직 고해상도 음원 테스트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문의가 정말 많았었는데요. 사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애플이 직접 풀어줘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죠. 예를 들어 고해상도 음원은 아이폰만으로 온전히 재생할 수 없어 외장 DAC가 필요하죠. 애플이 추천하는 외장 DAC에는 이런 제품이 있다고 소개하며 감상법도 알려주고 애플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런 준비가 하나도 없이 서비스만 게시하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뮤직 고해상도 음원 재생 관련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답해드리는 FAQ 형식으로 애플뮤직 고해상도 음원 재생 가이드를 소개하려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추천하는 아이폰용 외장 DAC 리뷰와 공동구매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애플뮤직 고해상도 음원 대체 어떤 기기에서 들을 수 있나요? 현재 알려진 재생기기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입니다. 다만 아직 맥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맥 몬테레이 OS부터 지원할 것 같습니다. 애플TV는 당연히 지원할 줄 알았는데 최근 공개된 기술 문서를 보면 현재는 무손실 음원 24비트 44.1kHz까지만 재생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업데이트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홈팟과 홈팟 미니는 당초 불가능으로 밝혔다가 기술 문서에서는 업데이트 예정으로 수정했는데요. 에어플레이 대역폭을 감안할 때 무손실 음원 24, 44.1까지만 재생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해상도 음원 재생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 애플뮤직 고해상도 음원 재생기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해상도 음원을 감상하기 위해 외장 DAC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아이폰, 아이패드, 맥 모두 고해상도 음원 디코딩 DAC를 내장한 모델은 없습니다. 따라서 외장 DAC가 필수입니다. 다만 삼성, LG 스마트폰은 고해상도 DAC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죠. 이 모델의 경우에는 아직 테스트해보지는 못했지만 타이달의 경우를 미루어 보아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해상도 음원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감상할 수 없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주요 블루투스 코덱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이폰이 사용하는 블루투스 코덱은 AAC죠. 최대 16비트 44.1kHz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폰에서는 블루투스를 통한 고해상도 음원 전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해상도 음원은 일부 전송 가능한 aptX 어댑티브 LDAC이라는 규격이 있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애플이 이 코덱을 채택하고 있지도 않고 퀄컴과 소니와의 관계 때문에 앞으로도 채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애플이 고해상도 음원 전송을 위한 새로운 블루투스 코덱을 발표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에 애플이 고해상도 음원 전송을 위한 새로운 블루투스 코덱을 발표하고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블루투스 트랜스미터 리시버 칩셋도 같이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새로 발표되는 아이폰, 에어팟에서만 지원 가능하게 되죠. 따라서 고해상도 음원을 무선으로 즐기고 싶다면 9월 이후에 발표되는 신제품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카플레이로 고해상도 음원을 감상할 수 있나요? 애플이 카플레이 스펙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무선 카플레이의 경우에는 블루투스 코덱을 사용하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블루투스로는 고해상도 음원을 감상하실 수 없습니다. 테슬라 모델 3에서 고해상도 음원 감상할 수 있나요? 저도 모델 3 오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모델 3는 아이폰과 블루투스로만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옥스 입력단이라도 있었으면 아이폰에 외장 DAC를 연결해서 3.5mm 케이블로 연결해 감상할 수 있을 텐데 불가능하죠. 테슬라 외 옥스 입력단을 갖춘 차량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어플레이가 지원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있으면 애플뮤직의 고해상도 음원 감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에어플레이의 전송 한계가 16비트 44.1kHz까지므로 불가능합니다. 오디오에서 애플뮤직 고해상도 음원을 감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폰이나 맥을 USB 입력이 있는 DAC와 연결하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맥 쪽이 더 사용하기 편합니다만 맥의 뮤직 앱이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죠. 현재 아이폰과 연결해 인식이 가능한 USB DAC를 사용 중이시라면 가능합니다. 룬에서 애플뮤직 가능한가요?
아니요. 룬의 입장에서는 애플이 허락만 해준다면 sure, why not? 이라는 입장이겠지만 애플이 허락해줄 리가 없죠. 애플이 애플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독자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라이선스비를 받겠죠. 애플 뮤직에 아이유 음원은 없나요? 제가 애플 뮤직 리뷰를 위해 한국 계정으로 잠시 테스트하다 다시 미국 계정으로 돌아와서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한국 애플 뮤직에는 아이유 음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틀리다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애플과 한국 음원 유통업체와의 알력 때문인데요. 오히려 미국 애플 뮤직 접속하시면 아이유, 임영웅 모두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 경우에는 한국 애플 뮤직에 등록되지 않은 돌비 애트모스 음원, 고해상도 음원이 많아서 다시 미국 계정을 살려서 사용 중입니다. 애플 뮤직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국 계정으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애플 뮤직 미국 계정 사용법은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애플 뮤직 음질 어떤가요?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와 달리 플렉을 쓰지 않고 독자 규격인 A렉을 쓸 뿐 다른 건 없습니다. 애플 뮤직도 음질은 좋습니다. 다만 이어폰이 아니라 오디오로도 어서 감상해보고 싶네요. 애플 뮤직의 고해상도 음원수는 경쟁사 대비 어떤가요? 고해상도 음원이 가장 넉넉하다고 알려진 타이달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튠즈 때부터 잔뼈가 굵은 애플이라 음원수가 상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없어요. 고해상도 음원이 빠져있는 음원도 무척 많을 뿐만 아니라 무손실 음원조차 지원되지 않고 여전히 AAC로만 지원되는 음원도 꽤 많습니다. 일례로 BTS 신곡 쿼터는 AAC로만 서비스되는 것에 비해 이전 넘버인 다이너마이트는 무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레퍼런스 넘버로 잘 알려진 레이첼 야마가타의 듀엣도 고해상도 음원은커녕 AAC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 레이블의 곡은 대부분 바로 업데이트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빠진 곡들이 많습니다. 신기한 건 일본의 80년대 음반들, 안전지대, 오다 카즈마사, 마리아 타케우치, YMO 같은 앨범들은 무손실로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 레이블은 미리 준비를 잘 해놓은 인상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용 DAC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죠.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살짝 감춰서 소개해드렸는데 이미 맞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DAC 졸루 지텔라입니다. 지텔라는 홍콩을 기반으로 한 오디오 제조사 졸루가 내놓은 초소형 DAC입니다. 졸루는 이어폰과 DAC에만 주력하는 기업인데요. 지텔라가 이 회사의 최고 히트작이자 주력 모델입니다. DAC로 주포 DAC와 같은 모델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DAC 중 바로 이 모델을 소개하는 이유는 첫째, 음질. 동급 제품 가운데 음질이 빼어납니다. 성능이 뛰어난 칩셋을 쓴 데다 튜닝을 썩 잘했어요. 둘째, 쉬운 사용성. 아이폰, 아이패드, 맥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적인 설정이나 앱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셋째, 콤팩트.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무척 작아서 스마트폰과 연결하더라도 거추장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텔라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DAC 칩셋은 ESS 사브레 9281C 프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칩셋은 스마트폰용 DAC는 아니고 USB 오디오 솔루션으로 내놓은 칩셋입니다. 이 라인에는 총 4종이 있는데 이 중 ESS 9281이 최상위 그레이드 칩셋입니다. MQA 코덱 지원도 이 칩셋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능이 빼어난 ESS인 만큼 다른 칩셋을 쓴 제품보다 가격도 비싸고 음질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콤팩트 DAC 구입하실 때에는 칩셋이 어떤 제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디오 포맷은 PCM은 384kHz까지, DSD는 5.6MHz까지 가능합니다. MQA는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제품을 언박싱 하면서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브랜드와 제품명이 써 있고요. ESS 칩셋을 써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MQA, PCM, DSD 지원하는 코덱도 이렇게 쓰여 있고요. 뒷면에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요. 수입원의 체스 오디오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개봉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체스 오디오의 정품 인증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이드가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품이 보이게 되는데요. 본체가 이렇게 있고 패키지 내부에는 USA 젠더가 있어 USB-C를 지원하지 않는 노트북, PC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체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DAC 본체는 굉장히 콤팩트합니다. 전체 길이는 약 한 10cm 정도 되고요. 애플의 USB-C 단자와 비교하면 살짝 길이가 좀 더 긴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건 케이블 마감이에요. 견고한 재질이라 구부려도 걱정이 없고 단선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USB-C 탑재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아이패드에는 연결이 쉽지만 아직 라이트닝을 고집하고 있는 아이폰에는 연결이 불가능하죠. 이를 위해 졸루사에서는 라이트닝 젠더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긴 와이어 타입과 젠더 타입 두 모델이 있습니다. 아이폰과 지텔라의 연결은 젠더를 통해 꽂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인식이 돼요. 아이패드는 더 쉽습니다. 젠더 없이 바로 꽂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애플뮤직에서 지텔라를 통해 고해상도 음원이 잘 재생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제품 겉면에 LED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MP3, CD 음질일 경우에는 블루 컬러, 그 이상 고해상도 음원일 경우에는 레드, MQA 음원일 경우에는 마젠타 컬러로 빛납니다. 이제 졸로 지텔라의 음질을 이야기할 차례죠. 저는 과거 오디오 퀘스트의 드래곤플라이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기도 하고 LG G5 하이파이 플러스 모듈 국내 최초 리뷰도 바로 저였습니다. 따라서 USB DAC가 들려주는 음에 익숙한 편인데 졸로 지텔라는 제가 그간 들어온 제품들 가운데 상위 클래스를 당당히 차지합니다. 제품에 지텔라를 연결하면 마치 오디오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해상력이 올라가고 무대는 한층 또렷해지고 저역에는 더욱 힘이 실립니다. 단번에 사운드의 완성도가 대폭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죠. 이 제품을 듣고 나면 도저히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테스트에는 AKG K3003, 제나이저 i800, 제나이저 HD800, 베이어 다이나믹 T1, T5를 사용했는데요. 이어폰은 말할 것도 없고 임피던스가 높은 헤드폰도 거뜬히 울립니다. 의외로 저역도 꽤 들을만한 수준까지 올려줘요. 이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내는 사운드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고해상도 음원의 백미는 한층 자연스러워진 악기의 해상력과 광활해지면서도 또렷해진 스테이지 묘사라 할 수 있는데요. 지텔라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잘 들려줍니다. 전반적으로 사운드에 힘이 붙고 해상력이 올라가며 오래 듣기 거북한 경우도 있는데 지텔라는 그렇지 않아요. 단 사용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고역을 밝게 묘사하는 특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매칭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소란스럽게 느껴져 볼륨을 낮추게 됩니다. 지텔라는 뉴트럴한 모니터적인 성향의 제품과 매칭이 좋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DAC를 테스트했는데 이 중 지텔라를 테스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사이즈이지만 단번에 사운드를 서너 배 파워할 수 있는 놀라운 매직 스틱이란 생각입니다. 이 제품을 통해 오랜만에 유선 이어폰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음질을 위한 유선 순혈주의를 부르짖던 사람이었는데 저부터 에어팟의 편리함에 무릎을 꿇고 이동시나 운동할 때는 에어팟을 즐겨 써왔던 거죠. 그런데 지텔라로 고해상도 음원을 듣고 나니까 무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지텔라를 가지고 다니며 유선으로 음악을 들을 생각입니다. 지텔라는 아이폰 사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특히 음질이 좋지 못한 갤럭시 사용자, 그리고 PC 파일을 심플하게 입문하고 싶으신 분, 또 자동차에서 옥스단으로 고해상도 음원을 감상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텔라의 경우 오늘은 애플뮤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애플뮤직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텔라가 MQA 코덱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타이달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아이폰에서는 바로 인식이 되지만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바로 인식이 되지 않고 안드로이드 OS에서는 비트 퍼펙트 전송이 디폴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USB 오디오 플레이어 프로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가장 뛰어난 DAC라서는 아닙니다. 더 좋은 음질을 들려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제품들은 더 비싸고 더 커서 휴대가 불편하죠. 반면 졸로 지텔라는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며 음질도 가격을 감안할 때 놀라운 수준이죠. 가격을 개의치 않고 음질 끝판왕을 찾는 분께는 코드와 같은 하이엔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애플이 9월에야 고해상도본 전송 가능한 에어팟을 내놓을 것 같은데 저처럼 그때까지는 안 듣고 기다리기는 적적하고 마침 에어팟 쓰면서 안 쓰게 된 유선 이어폰도 책상 속 서랍에 있겠다. 귀향이면 유선으로 제대로 애플뮤직 고해상도 음원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구매 이야기입니다. 졸로 지텔라를 테스트하고 마음에 들어 조심스럽게 수입원에 공동구매 제안을 드려봤는데 흔쾌히 할인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간 가격 할인이 한 번도 없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공동구매 가격이 메리트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맥북 유저는 단품만 쓰시면 되고 아이폰 유저는 옵션에서 젠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젠더의 경우 수입 원가가 워낙 비싸서 가격 할인폭이 적은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해오셨습니다. 대신 이번 공동구매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AS의 혜택이 있는데요. 소비자 과실로 인한 단선 등의 제품 고장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경우 58,000원을 내면 신품으로 교체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은 물류의 문제로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2번에 나눠 배송되게 되는데요. 일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동구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매 링크는 더보기와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피TV 공식 카페로 오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쓸만한 아이폰용 DLC를 찾던 분들께 이번 공동구매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애플뮤직에 대해 여전히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으로 하피TV 2차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